안녕하십니까, 하 원장입니다. 요즘 여러분 올영 세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늘 말씀드리지만 올리브영에 보면은 손님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이 병원에서 상담할 때도 가끔씩 보면은 이 종이 봉투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 샀냐 물어보면은 뭐 이것저것 샀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이제 좋다는 것, 1등하는 상품 사서 발라봤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변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화장품을 산다는 게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산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유의적인 측면, 나를 아껴주고 좋은 거를 좀 발라보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적인 행위도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부에 발라주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미용, 안티에이징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런 효과적인 측면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품의 마케팅이라던가 홍보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그 제품을 조금 검증할 수 있는 눈이 조금은 기초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행위가 바로 성분을 어느 정도 볼 수 아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성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당연히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좀 쓰이는 것만 이게 뭔지 어떤 건지 알고 있으면 화장품 라이프를 즐기실 때 조금 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본인을 위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바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백색 페트롤라툼입니다. 영어로 하면 화이트 페트롤라툼이죠. 발음이 너무 어려워. 하여튼 간에 페트롤라툼 하니까 바로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바세린이라는 제품에도 담겨있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바세린이 전부가 아니라 이 페트롤라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화장품에서, 많은 의료기기 용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이게 왜 어떻게 안전한 건지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한 설명과 전문가적 코스를 위해 이 아이패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로 조금 설명을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강의를 해보네요. 백색 페트롤라툼, 화이트 페트롤라툼. 요거가 여러분들이 요 바세린에 보시면은 바로 뒤에 적혀있는 성분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바세린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요거를 뒤로 딱 뒤집어 보면은 여기 보시죠? 화이트 페트롤라툼 100%. 이 바세린이라는 화장품은 백색 페트롤라툼으로 100% 이루어져 있는 화장품이라 보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판매명과 성분명은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주시고요. 저는 바세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화이트 페트롤라툼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냐, 이게 어떻게 안전하냐, 효과가 왜 좋냐, 바르면 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게 그냥 좋다, 괜찮다, 다른 제품에도 많이 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는 FDA 승인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러면은 FDA 승인 받았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뭐가 괜찮은 건데. 화이트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이 FDA에서 어떤 승인을 받았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FDA는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식약처라고 보시면 되시고, 음식이나 약에 대해서 이게 판매될 수 있게 소비자한테 안전한지 검증을 해주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색 페트롤라툼이 어떻게 승인이 되고 어떤 용도로 승인이 되었냐 하면, 피부 보호제로 승인이 되었고, 보습제로서 승인이 되었고, 상처 치유 촉진제로서 승인이 되었고, 뭐 기타 용도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들이죠.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승인 근거 있고,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 송실을 방지합니다. 승인 근거 있고,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합니다. 승인 근거 있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FDA라는 기관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화이트 페트롤라툼이 사용될 수 있게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FDA에서 승인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FDA가 승인했다고 안전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까지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더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그 FDA의 승인을 얻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행위입니다. 뭔가 통과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FDA 승인 얻으려면 여기서 주요 단계의 요구사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안전한지 효능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도 거쳐야 되고, 연구를 해서 데이터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품 공정 및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는지,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를 준수하는지, 제조 과정에서 뭔가 더 더러운 게 끼진 않는지, 불순물이 잘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이 만드는 시설을 또 방문하여
검사를 하고요. 또 그 성분 자체가 뭘 담고 있는지 안전한지 소비자들한테 또 잘 표현을 해라 라는 것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그래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거나 다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FDA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뭐 어릴 적에 교과서 보면은 탈리도마이드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진정제 및 임산부 입덧 완화제로 사용된 약물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복용했던 임산부들이 막 기형아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약물이 되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는 통과가 되었었는데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처음 개발되었는데 입덧을 완화하는 용도로 처방이 되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이분들이 요청을 했지만 당시 FDA에서 훌륭하신 분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해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었다. 제가 이 얘기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통과를 하려면은 이런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화이트 페트롤라툼은 그 중에서도 피부 보호제, 보습제, 치유 촉진제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나는 못 믿겠다, 바르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안전한 약물이다, 안전한 성분이다. 제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조금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 FDA 안에서도 OTC 모노그래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 덕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한마디로 이 모든 성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시할 때마다 일일이 우리가 승인을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패스트 트랙으로 이 성분이 있는 거는 그냥 따로 승인 절차 없이 통과가 된다, 패스트 트랙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화이트 페트롤라툼이 이 OTC 모노그래프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을 만큼 그만큼 또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알겠는데 원장님, 화이트 페트롤라툼 한마디로 바세린 바르면은 암 걸린다던데요? 딱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일단 있죠. 발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 페트롤라툼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석유가 있으면 기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막 정제를 하고 마지막에 남는 하얀 성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정제할 때 이 더러운 기름 찌꺼기들에서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를 포함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르면 위험할 수가 있다. 이거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거에 계속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색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면 암에 걸린다 이 말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FDA의 승인 얻으려면 이 성분 자체에 대한 인지도 뿐만 아니라 정제 과정에 대한 승인도 얻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페트롤라툼이 적절히 정제돼서 순도가 높아지게 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 이렇게 말이 어렵냐, PAH가 제거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제거가 되는데, 이 미국 FDA와 유럽의 규제기관은 페트롤라툼이 고도로 정제되어야 하며 이런 유해물질이 제거된 상태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승인을 얻은 친구들은 그런 정제 과정이 이미 입증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FDA에서도 분류하고 있으며 엄격한 정제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해당을 한다.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에 들어가는 페트롤라툼은 이런 정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유럽 또한 마찬가지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는 PAH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름에서 나온 거라 못 믿겠다,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걱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승인 기준을 얻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사실 거면은 얼굴에 아무것도 못 바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데? 라고 이제 또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화이트 페트롤라툼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들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구자분들이 모이스처, 보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보습제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 다양한 보습제들의 경피 수분 손실량 감소 효과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죠. 피부를 통해 가서 수분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이 보습제들이 그걸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는지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보습제를 피부에 적용하고 시간에 따라서 수분이 얼마나 날아가는지를 측정했다. 여기에 바세린과 다른 보습제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바세린을 적용한 결과 이 수분이 날아가는 게 약 98%나 감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세린이 피부 표면에 강력한 막을 형성해서 증발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했다.
그래서 98%나 감소했는데 다른 보습제들도 이 수분 감소를 감소시켰지만 바세린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세린은 사실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죠. 상품명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백색 페트롤라툼. 근데 이게 이제 100%로 된 물질이다 보니까 자꾸 요거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같은 데 가셔서 많은 화장품을 만날 텐데 그 성분 안에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100%로 이루어진 물질이 바세린이고, 요 화이트 페트롤라툼은 FDA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믿어도 된다.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단적인 예로 이 탈리도마이드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예시가 있었고, 화이트 페트롤라툼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안전하다는 검증이 될 수 있는 OTC 모노그래프 시스템도 통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 걸린다는 각종 낭설에도 불구하고 이미 까다로운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효과 측면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다른 보습제보다 수분 손실량을 98%나 감소시켜주는 것, 거의 뭐 한마디로 거의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치나 공인기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제 일반 대중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했었을 때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경우가 있어서 페트롤라툼 성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전문적인 설명 외에도 사실 역사적으로만 보더라도 요거는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석유 정제 과정에서 찌꺼기를 인부들이 바르는 걸 발견한 한 발명가가 하얗게 정제를 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00년대 초반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고, 그때는 뭐 상처가 진짜 낫는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상처에도 바르고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 이때도 군인들이 많이 바르고,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화장품 샵에 가면은 그런 바세린을 볼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의료 약품과 화장품에도 성분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은 안전하고 효과 좋고 믿을만한 성분이 이 페트롤라툼이다. 여러분들이 뭐 사러 갔었을 때 성분명에 요게 있으면은 요거는 보습 효과가 제법 괜찮겠구나, 그리고 내 몸에 발라도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을 사러 가는 행위에는 어떤 유의성과 오락성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게 크단 말이죠. 그런 즐거움 때문에 사기 때문에 향을 맡고 발림성을 보고 상품 디자인을 보고 사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스마트한 소비생활, 결국 이 미용의 목적 자체는 우리 피부를 가꾸고 안티에이징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행위가 성분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인 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하나씩 좀 들어보고 재미있게 좀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오늘 성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백색 페트롤라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품 생활을 하실 때 여기 페트롤라툼 있네? 그때 하 원장님이 설명한 그거 로고드 성분은 보습력이 좋을 것 같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